예, 안녕하세요. 항우분기 5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하이라이트라고 할까요? 네, 항우분기에서 이 사마천이 아주 정성 들여 쓴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주 유명한 이 이야기가 있는 장면입니다. 그 홍문연이라고 그러죠. 홍문에서의 연회, 홍문에서의 잔치. 그러니까 이 유방과 항우가 만나는 장면인데 항우가 유방을 잡을 수 있는 그 기회에 유방이 탈출하는 장면, 여기에 이제 범증이 이 자신의 계책이 먹혀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장면들, 또 장량이 어떤 계책을 내서 유방을 탈출시키는 과정들, 또 번쾌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해서 이 몸으로 막아내는 장면들, 대단히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그 부분입니다. 흔히들 어쨌든 이 항우분기를 이야기할 때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얼마나 그렇게 이 감정적으로 혹은 감동적으로 이걸 전해드릴 수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흔히 우리가 제갈량의 출사포효를 강독을 하고 나면 강독하는 사람이든 좌중에 있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홍문현을 읽고 나서는 그 유방과 항우의 어떤 모습이 떠올라야 되고 범증의 어떤 씩씩거리는 모습들, 그다음에 이 번쾌의 어떤 호쾌한 모습, 비장한 모습들, 그리고 이 목숨을 살리기 자기 살기 위해서 달아나고 있는 유방의 어떻게 보면 안쓰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현명한 부분이기도 하고 어떨 땐 조금은 이제 살기 위해서 약간의 그 비겁한 부분들 리더였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죠. 또 항우의 경우는 그 좋은 기회를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실은 이 반성하지 않는 모습들 대단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자, 강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오늘은 434페이지에서 435페이지입니다. 우리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좀 분량이 좀 많은 부분이죠. 여기서 너덧 토막으로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을 한번 보시면 패공, 항왕, 조무상. 조무상은 원래 패공의 좌사만데 항우 쪽에다가 이제 이 정보를 흘리고 또 둘 사이에 이간질을 하는 인물이었죠. 항적, 항적은 항우죠. 항백, 이 항백은 이제 항우에게는 이 계부에 해당하는 숙부죠. 계부에 해당하는 분인데 이 사람은 유방에 좀 유방과 이제 지난 시간에 보면은 혼인 관계를 약조를 했었죠.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언젠가 살인을 저질렀을 때 장량이 도와주었고 장량이 주군으로 모시고 있는 유방을 이제 사적으로 만나는 자리에서 유방이 아주 그냥 스승으로 모신다고 형으로 모신다고 하니까는 이제 좀 이렇게 좀 친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항우와 범증이 계책을 내서 또 항우의 노여움을 활용을 해서 범증이 계책을 내서 유방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이제 항백이 미리 사실은 유방과 장량에게 흘리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그래도 지금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는 관계거든 상황이거든요. 아부, 그다음에 장량, 항장. 항장은 바로 항우의 이제 종제 사촌 동생쯤 되는 인물입니다. 범쾌가 등장을 하죠. 패공, 단일, 종, 백여기 이래의 견, 항왕. 패공이 예, 패공이 단일을 했습니다. 아침 단자 날일자니까는 아침 낮 아침 오전이겠죠. 이른 아침부터 종 백여 길에 종이라고 하는 말은 뭐뭐로부터라는 말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그것은 아니고요. 뒤따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뒤로 따라오게만 즉 뒤를 내 뒤에 이제 따라오게 하는 거니까 거느리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거느리고라는 뜻을 해도 괜찮기는 한데 어쨌든 뒤에다 백여기의 이 기병들이죠. 보문도 당당하게 이제 오는 겁니다. 백남짓,
백 남짓 기병들을 뒤딸려서 레견 항왕을 와서 베었다는 얘기죠. 벨 견자나 현자나 사실 큰 차이가 없는데 우리가 항상 그 현이라고 쓸 때는 맹자현 양여왕 해가지고 맹자가 왕을 양여왕을 뵐 때 현이라고 읽는다. 그래서 현은 이제 존경의 뜻을 가지고 있는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많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견으로 읽어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서 이 맹자란 텍스트에서는 맹자를 존중하기 위해서 현으로 사실은 올린 거지요. 여기는 사실은 뭐 패공과 항왕은 거의 뭐 대등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물론 항왕이 현재 상장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레견이면 충분합니다. 와서 봤다. 지홍문 사활 홍문에 이르러서 사활 사라는 말은 감사하다, 살해하다, 사죄하다, 변명하다 뭐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죄가기보다는 사실 약간 변명의 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다가는 사죄라는 말은 너무 심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변명하여 말하기를 정도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뉘앙스는 변명하는 거죠. 겉으로는 사죄합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실제 이게 내용은즉슨 변명하는 거죠. 신여 장군 유력이 공진 장군 전 하북 신전 하남 연 부자의능 선입관 파진 득 부견 장군 어차 금자유 소인지연 영장군 여신 유각 유각이 아니라 이때 유극입니다. 이거는 음이 두 개인데요. 물러날 각 틈 극자인데요. 이때는 이 글자는 틈이라는 뜻입니다. 틈. 신은 저는 장군과 더불어서 여라는 것은 더불여자죠. 여기까지 걸립니다. 장군과 더불어서 유력 술목입니다. 힘을 합쳐서 유라고 하는 글자는 협력할 유자예요. 힘을 합쳐서 공진, 진나라를 공격을 했습니다. 장군은 바로 누굴 가리켜요? 항우를 가리킵니다. 장군은 하북에, 황하 북쪽의 하북에서 싸우셨고 신은 하남에서, 황하 남쪽에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싸웠지만 부자이 이런 얘기죠. 내가 스스로 생각지도 않게 이런 얘기예요. 부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자가 없어도 돼요. 없으면 어떻게 되죠? 불의가 되죠. 생각지도 못하게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나는 이럽니다. 나는 생각지도 못한 상태에서 능선입관 파진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관은 뭐죠? 함곡관이죠. 함곡관을 진입하여 파진, 진나라를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득이라는 것은 뭐뭐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할 수 있다. 부견, 다시 장군을 이곳에서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실은 이렇게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진나라를 차지하겠다 이런 생각은 있었던 건 아니고 운 좋게 이런 얘기입니다. 부자의예요. 내 스스로 생각하지도 못한였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불이켜도 이런 얘기죠. 여기 자자를 빼더라도 돼요. 생각지도 못하게 이런 얘기입니다. 변명이죠. 사실 천천히 들여다보시면은 뭐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면 죽음이고 내가 이기면 승자가 돼서 땅을 차지하는 법이잖아요. 전쟁을 하면서 내가 생각도 못했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정말 변명이겠죠. 금자유 소인지연 영 장군 여신 유극이라 오늘입니다. 금자의 자자는 이거는 시간의 자라고 보통 그럽니다. 자, 이게 금자 옆에 자자를 쓰잖아요. 예컨대 옛날 그러면 석자 이렇게 씁니다. 일자하면 뭐죠? 어느 날 또는 과거의 어느 날 되고요. 미래의 어느 날도 돼요. 그래서 이 자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허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법적으로는. 자, 오늘날 여번에 이런 얘기입니다. 유소인지연 어떤 속 좁은 인간이 말하는 것이 있어서 이런 얘기죠.
영장군, 장군으로 하여금, 자, 령이라고 하는 글자는 사역입니다. 다른 글자를 바꾸면은 하여금 사자나 가르칠 교자나 또는 이것도 됩니다. 이것도 하여금 비자나 명자도 됩니다. 명도 됩니다. 사역의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는 다 령, 자, 위치에 올 수가 있습니다. 장군으로 하여금 신과 더불어서 틈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하여튼 이 틈을 가진 사람은, 틈을 두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였죠? 조무상이라는 인물이었죠. 조무상. 이 인물이 이 항우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지금 패공이 들어와서 모든 보물들을 다 독차지하고 있다 하면서 항우를 자극을 했죠. 항왕이 말하기를 차, 패공, 좌사마, 조무상언지. 이제 소인이 누군가를 이제 밝히는 거죠. 이게 항우의 실책이에요. 어찌 보면은 패공의 그 진영에 있으면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다 노출시켜 버렸죠. 요즘 얘기로 하면 TMI예요. Too much information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나를 책잡힐 빌미를 만들 때 우리가 TMI라고 부르잖아요. Too much information. 요즘에는 그래서 말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딱 쓸 말만 해야 되고. 항왕이 말하기를 이는 패공의 좌사마, 당신의 좌사마였던 조무상이가 그것을 말했다. 즉 내가 여기 이 지경에 우리가 온 것은 홍문까지 와서 내가 너를 보게 된 이유는 내가 너를 못 믿어서가 아니고 그대의 그 이 신복 중에 한 사람인 조무상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는 얘기죠. 어쩌면 약간 변명이죠. 항왕도 변명을 하는 겁니다. 불련 그렇지 않다면 적 내가 이런 얘기입니다. 적은 누구예요? 항우의 이름이 원래 항적이죠. 우는 자잖아요. 내가 하이는 무엇으로서 어떻게 말씀드린다면은 원래 이 하가 돼야 되는데 하가 앞으로 와서 하이라고 하는 문형을 만들고 이 어찌하자도 늘 항상 앞으로 오는 습관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 이 앞에 오는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문법적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런 애들이 몇 있거든요. 한때 제가 여기 그 국어학 하시는 선생님한테 왜 그 쓰는 말 가운데 식겁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식겁이란 말을 씁니까? 이걸 이제 한자어로 보면은 먹을 식자 겁자에서 겁을 먹다라고 말은 어떻게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왜 이 지역에서 많이 쓰는 말이 됩니까?라고 물어봤더니만 씩 웃으면서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를 왜 어머니라고 부르냐고 물어보면 내가 어찌 대답하겠노 이런다. 평생 국어학 하신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제서야 알았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상황을 이해할 때는 어떤 그 안에 어법이나 문법, 어떤 규칙성을 발견하려고 대단히 애를 씁니다. 근데 규칙성을 발견할 수 없는 어떤 이 관계들이 있어요. 또 표현들이 있고요. 그거는 이미 그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든 오랫동안 쓰여져서 굳어진 어떤 습관 같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이렇게 했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해명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알았어요. 시겁하다고 하는 말을 한자어로 표현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그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사실은 왜 이런 뜻 씁니까? 라고 물어보는 말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죠. 한문을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어법을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이렇게 어법에 맞춰 사마천의 사기가 썼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그 전에 맹자도 말을 할 때, 또 그 이전에 공자도 문장을 쓰면서 어법에 맞춰가지고 썼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들이 쓰다 보니까 규칙성이 생겨버렸고 그것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읽어내려고 하다 보니까는 언법이나 문법을 갖다가 따지게 됐고 논리적인 부분들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쨌든 또 선생 노릇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뭘 전해주려고 할 때 일정하게 그 독법들을 알려줘야지만 이 문헌을 해석해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이 같은 것도 왜 얘가 앞에 오는가? 그냥 제가 그러잖아요. 습관적으로 이놈들은 승질이 못해서 좀 앞에 오는 편입니다 말을 하는데 그 이상은 제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언어적인 습관이라서 이거를 뭐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어떻게 지차 여기에 이르렀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쓰여져 있는 어떤 문헌을 읽어내는데 조금 더 유리한 어떤 규칙을 갖다가 발견해내는 작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왕, 직일, 인유, 패공, 여음이라. 항왕이 그날로, 직일이란 말은 그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날. 본래 직이라고 하는 말은 나아갈 직자라는 동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왕위에 나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쓰죠? 즉 위라 그럽니다. 즉 위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이게 보호가 되는 것이 이게 동사거든요. 동사예요, 동사. 그러니까 직이라는 것은 날로 나아간다라는 뜻인데 곧 그날이라는 뜻으로 나중에 그냥 곧장 써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지금 이와 같은 상황으로 말미암아 유패공 패공을 머무르게 하고는 여음 그와 더불어서 술을 마셨다는 얘기입니다. 패공은 약간 좀 으스스하겠죠. 지금 저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때 패공이 몇 살이고 항우가 몇 살인지 아세요? 항우는 26이고요. 패공은 50살이었대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벌써 어떻게 보면 아들뻘 되는 친구하고 지금 이게 패공이 상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계급상으로는 신분상으로는 항우는 상장군의 위치에 있고 전체 이 초나라의 군대를 쥐락펴락하는 위치에 있는 거고요. 패공은 굳이 내가 뭐 잘못 저지른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든 운 좋게 먼저 함국관을 돌파해 가지고 지금 입성을 했던 그런 어떤 뭔가 이 전력을 바로 그 상황 때문에 끌려와 있는 거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좀 약간 이제 이 고민거리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항왕, 항백, 동양좌, 아부, 남양자. 항왕과 항백은 동쪽을 바라보면서 앉아 있고, 예컨대 이쪽이 동쪽이고 서쪽이고 남쪽이고 북쪽이면요, 항왕과 동양이니까 동쪽을 바라보는 거잖아. 이쪽을 바라보면서 둘이 앉아 있는 거고요. 아부는 남쪽을 바라보면서 앉아 있는 거고요. 해공은 이제 북쪽을 바라보면서 앉아 있는 겁니다. 장량은 이쪽에 서쪽을 바라보면서 앉아 있는 거죠. 궁금한 거 있어요. 왜 서로 마주보지 않을까? 궁금한 거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있으면서 이렇게 옆에 있고 그 맞은편에 지금 가까이 참모들이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자, 항왕과 항백은 동향자, 동쪽을 향하여서 이 향자는 향할 향자입니다. 향할 향자. 아부는 바로 이제 범증이죠. 범증은 남쪽을 향하여 앉아 있다. 남쪽. 그다음에 아부라고 하는 사람은 범증이다. 이 자자는 뭐예요? 표제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격, 어떤 사람, 어떤 출신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자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부는 바로 범증이다. 예. 항우가 26이고 범증이 70살 때 나왔으니까는 거의 할아버지, 더 할아버지는 어떤 그 노인네잖아요. 그걸 자기의 친부처럼 여겼던 거죠. 패공 북항자, 패공은 북쪽을 향하여 앉아 있었고 장양은 서쪽을 향하여 앉아 있다. 모시고 있었다. 자, 이 시자가 중요해요. 시중 드는 거니까 앉아 있기보다는 서 있었겠네요. 이쪽에 동쪽에 딱 서 있었겠군요. 자, 우리 교재 잠깐 보세요. 435페이지에 그 1번 주석을 보면요. 1번 주석을 보면 재밌는 주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좀 같이 보자고 합니다. 첫 번째 지폐 왼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에 여수날이라고 있고요. 아는 차야라 그랬습니다. 버금간다는 얘기죠. 존경지 차부, 유, 관중, 위, 중부. 즉 내가 높이고 공경하는
두 번째 아버지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관중을 중부라고 불렀던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중부라고 불렀던 건 제나라 황공이죠. 예, 관중. 패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중부는 또 관중의 자로도 쓰였고요. 또 아부도 또 이 어떤 분의 얘기로는 이 범증의 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이게 존경의 뜻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부 할 때 아부하고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아버지의 버금가는 그 정도의 존경심을 가지고 내가 당신을 대하겠소라고 해서 붙여준 이름일 수도 있고요. 이것을 자로 자기가 썼을 수도 있답니다. 자로 읽으면 이때는 중부라고 읽으면 안 되고 아부라고 읽으면 안 되고 아보라고 읽어줘야 돼요. 아보. 그렇죠. 아버지를 두 번째 아버지는 부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요. 자라고 한다면 얘가 만약에 자라고 한다면은 보로 읽으셔야 됩니다. 보. 꼭요 같은 산의 보자하고 같은 거예요. 저는 그것보다는 사실은 존경의 뜻으로서 아부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있고 어디를 또 보시냐면은 왼쪽에서 넷째 줄이에요. 전체적으로 중정적도가라고 하단에 있는데요. 당상지위는 대당하자 남양위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앉을 때 이 당상에 앉고 당하에 이제 신하들이 앉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임금이 이제 앉을 경우에 당상의 경우에서는 남쪽을 바라보는 것이 귀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임금은 남면한다 그러잖아요. 남쪽을 바라본다 그러잖아요. 남쪽을 향하는 거예요. 남쪽을 얼굴 대고 있는 거니까는. 그러니까 이건 당상에서는 그런데 당하의 경우는 동쪽을 바라보는 것이 귀하다고 그럽니다. 동쪽을 바라보는 것이 귀하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항원과 항백이 조금 더 귀한 한 단계 높은 자리에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당상에서는 남향이 귀한 자리지만 당하에서는 동향이 더 으뜸 가는 자리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자리를 만들었던 범증은 이 기회를 통해서 유방을 이제 처치하려고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범증, 수목, 항왕, 소, 폐, 옥결이 시지자 삼, 항왕, 무견, 불응. 범증이 여러 차례 눈짓으로 보는 거예요. 항왕에게 눈짓하다. 목은 동사입니다. 동사. 눈짓하다. 여러 차례. 들었어요. 소패 차고 있던 바의 옥결을 요거죠. 차고 있던 바의 옥결. 옥인데 여기에 이렇게 깨어져 있는 옥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보옥으로 치는 거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 현재도 또 음식점에 고급 음식점을 가더라도 그릇이 중간중간 깨져 있는 걸 그대로 쓴다고 해요. 그 이유는 그곳의 전통을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새 걸로 싹 바꿔가지고 깨끗하게 이제 손님을 접대할 터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도 있구나. 옥 가운데에도 온전하게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옥이 더 중요한 귀한 선물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서는 이렇게 반쯤 잘려 있거나 또는 중간에 이렇게 흠결 빠져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자기가 차고 있는 장신구로도 활용을 썼다는 겁니다. 차고 있던 바의 옥결을 들어서 그것을 보여준 것이 3번이었는데 항왕이 무견 불응이라. 항우는 무견 잠자코, 묵자는 침묵하다는 뜻이죠. 잠자코 있으면서 응대하지 않았다. 서로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항우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는지 이제 대꾸를 안 한 거죠. 범증기 출소 항장 위왈. 범증이 일어나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항장을 부릅니다. 항장은 항우의 사촌 동생 종제라고 그랬죠. 항장을 불러서 위왈 말하기를
기억하십시오. 위라고 하는 글자는 속 깊이 하는 말이니까 그냥 툭 던지는 스쳐거드 하는 말이 아니고 뭔가 속에 있는 말을 은밀히 건넬 때 하는 말입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어떤 좀 더 많이 아주 이렇게 진지하거나 뭔가 신성하게 정도 얘기하는 것이 고자예요. 이 위라는 글자는 잘 보시면 이렇게 은밀히 얘기하거나 속 얘기를 할 때 위자를 많이 쓰지만 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고라는 말을 같이 배웠습니다만은 어떤 사정을 낱낱이 고에 바칠 때 이 고자를 많이 씁니다.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군항, 위인, 불인, 약, 입, 전, 위수, 수필, 청, 이건무, 인, 격, 패공어, 좌살지. 부자, 부자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디귿이나 지귿이 그 다음에 음이 오면은 이 안일 불자는 리을이 탈락해서 읽는다라고 하는 법칙이 있죠. 도금 법칙입니다. 약속, 개, 차, 위, 소로 있습니다. 군왕께서는 위인, 사람 됨됨이가 불인, 참아하지 못한다. 이게 우리가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은 인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혹시 기억하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항우의 위인됨을 갖다가 소개하고 평가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죠. 기억하세요? 한신이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재 마침 이게 주석이 올라 있어요. 436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간단히 보면서 그냥 해석을 해드릴게요. 항왕, 견, 이게 1번, 4번 주석입니다. 4번 첫 번째 줄인데요. 항왕, 견인, 공경, 자애. 항왕은 사람들을 볼 때 아주 공손하고 자애로웠으며 언어 구구, 말하는 것이 아주 그냥 섬세하였다. 인유, 질병, 누군가가 병이 있으면 읍체, 분 음식, 울면서 자기가 나누어 어떤 음식들을 먹거나 마실 것들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지 4인유공, 어떤 사람이 이제 공을 이제 세우게 됨에 이르러서는 당봉작자, 그를 봉작, 자기를 봉해야 될 때 인완패, 이 인장이죠. 인장이 다 달아 헤어지도록 인불능력, 차막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건 섬세한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한데 실제로 이제 이 냉정하게 뭔가 누군가를 이렇게 등용하거나 평가하고 상을 줘야 될 때 뭔가 이제 아끼는 듯한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차소히 부인지 이내라, 이것을 아녀자의 어짐이라고 한다. 라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고기나 왕릉이 얘기하기를 항우는 인이경이라, 항우는 어질면서 다른 사람을 좀 공경한다. 그러니까 얘가 이게 귀족 스타일을 했잖아요. 약간 성질은 약간 우락부락하고 이제 혈기가 있긴 하지만 혈기 때문에 혈기에 움직여지는 그런 단순하고 부분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어질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할 때 약간 공경하는 태도로서 아주 이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불인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차마 그 뭔가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모습인데 이거를 조금만 더 이제 다르게 각도에서 보면은 과감함이랄까요? 과단성이 좀 부족하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좋은 의미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범증이 볼 때는 그것이 오히려 병이 돼가지고 과감하게 하지 못한다고 본 것 같습니다. 약, 네가, 이 약자 너약자예요. 기억하세요. 이 약자는 너약자입니다. 2인칭이에요. 2인칭. 몇 번 보여드렸습니다. 요 이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런 이자도 있고요. 말리을 이자도 이자예요. 요것도 당연히 이자고요. 2인칭이고요. 아들 잣다도 2층이고요. 조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오자라는 것도 나의 그대라는 말도 2인칭입니다. 너는 입 들어가서 전 앞으로 나아가서 다 동사입니다. 너는 들어가 앞으로 나아가서 위수 그를 위하여 수를 올려라. 위수란 말 우리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번 더 우리 복습을 하면 434페이지 한번 보세요. 마침 그게 나오거든요. 고중주로 오른쪽에서 넷째 줄을 보시면 고중주에 안사고 왈이 있습니다. 범언 위수, 무릇 위수라고 하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존자에게 술잔을 드리면서 헌 무강지수, 만수무강이죠. 무강한 만수를 수를 누리도록 바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방의 경우는 나이가 쉬운 사례를 했잖아요. 지금의 쉬운 살은 대단히 젊죠, 상대적으로. 하지만 이제 예전에 50세쯤 되면은 정말 많이 노인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은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이 쉬운 정도면은 정말 청년에 가까운 거죠.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조금만 우리가 이 도시를 벗어나서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뭐 환갑이 넘으신 분들도 청년의 이론이라고 보통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하고는 사실 조금 다른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일을 은퇴하시던 일을 이제 누군가에게 맡기시는데 툭 내뱉어 이러시더라고요. 뭐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일을 한다 하길래 나도 이제 은퇴할 때가 돼가지고 내 일을 건네주었는데 나중에 누가 팔아버렸대? 이러면서 되게 좀 약간 서운한 뜻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라서 저는 나이가 뭐 저보다 좀 더 어리거나 뭐 제 또래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은퇴하실 때가 70대 중반이신데요. 근데 그 일을 하시겠다고 오신 분이 60대 중반이셨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듣고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위수라는 말은 하나의 단어처럼 쓰인다라고 하는 점을 이번에 복습 삼아서 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수. 그러니까 그냥 글자 그대로 보면 그냥 여기죠. 저 잘못 봤습니다. 요 위수는 위하여 수를 올린다는데 그냥 수를 하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수를 올리다. 헌수를 하다. 그렇죠. 여기 좋네요. 헌수를 하다. 헌수가 끝나고 나면 청해라. 네가 이 검무 검으로써 검무 추는 거죠. 칼 가지고 추는 게 검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검무를 가지고 요청을 하라 아니죠. 네가 제가 이제 검무를 추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인이라는 것은 그 사이에 그 통에 내친김에 그로 말미암아 격 패공어 좌살지 패공을 그 자리에서 쳐서 그를 죽여라 그런 얘기죠.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할 때 이 자자는 그럴 연자하고 같습니다. 자자에 그런 용법이 있습니다. 부자 자자. 우리가 이런 말도 있어요. 하자오 이런 말이 있어요. 사실은 하직고하고 같습니다. 무엇이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놈자자는 참 다양하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입니다. 약속, 약의 또 마찬가지로 2인칭입니다. 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복수형이에요. 우리가 이 무리등자라든가 무리배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모두 장차 위소로 여기에 보면은 위A 소비구문입니다. 위A 소비 A가 빠졌어요. 누구예요? 바로 패공이겠죠. 장차 너희들은 패공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바가 될 것이다. 로는 사로잡힐 로자입니다. 없어도 돼요. 장차 사로잡히는 바가 될 것이다. 해서 전체적으로 피동으로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기본 문형은 위, A, 소, 비 구분해서 나왔다라는 거. 거의 어김이 없어요. 이 사마천의 문장을 보면. 그래서 조선시대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도 그렇고 중국의 대대로 이 사마천 사기의 문장은 뭐 하나 빠진 문장이 없다고 이렇게 다들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항즉 입위수 수필활 그랬습니다. 항장이 곧 들어가서 헌수를 하고는 수필화 헌수가 끝나자 말하기를 군왕여 패공음 군중부 이위악 청이 건무 군왕께서 패공과 더불어서 술을 마시는데 군중에 음악이 없군요. 이런 얘기죠. 써 악으로 삼을 것이 없습니다는 얘기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써 무엇으로써 음악을 삼을 것이 없군요. 이렇게 해석이 돼요. 청컨대 이 건물을 추겠습니다. 자기가 추겠다는 겁니다. 항왕의 말을 낙 허락한다. 항장 이게 존재니까 얘도 뭐 20대 초반 10대 후반쯤 되지 않겠어요? 아주 어린 친구, 젊은 친구죠. 항장 발검 기무, 항백 역 발검 기무 긴장감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항장이
발검, 검을 뽑아들고 기무, 일어나 춤을 추자. 항백, 항백도 또한 발검, 기무, 검을 뽑아들고 일어나 춤을 추었다. 사실 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다르죠? 항백은 지금 항우, 폐공, 유방을 지금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고요. 항장은 지금 폐공을 치기 위해서 지금 일어난 겁니다. 이 둘 사이에 이런 긴장감. 그래서 이 역이라고 하는 글자는 그냥 뭐 병렬의 의미가 아니라 기다렸다는 듯이 항백이 마찬가지로 기다렸다는 듯이 역이 일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글자입니다. 상 그러면서 늘 이신 자기의 몸으로 익패 패공 패공을 익패 익이라고 하는 것은 날개 익자가 날개를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패라고 하는 것은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몸으로 패공을 가리자 장부득격이라 항장이 공격할 수 없었다. 어시 이에 장량치 군문 아하 제가 여기 틀렸네요. 문자가 요겁니다. 문자가 요 문자 같은데 제가 군문 견 번쾌 이에 장량이 군문에 이르러서 번쾌를 만났다. 번쾌를 보았다. 지금 요 짤막한 여기에 지금요. 요 짤막한 여기에 지금 이제 긴장감이 도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패공도 좀 겁을 먹었을 거고요. 이걸 지켜보던 장량은 이제는 어떻게 볼 도리가 없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번쾌를 지금 부른 겁니다. 좀 드라마틱해 되는데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번쾌가 말하기를 금일지사 하여 오늘의 일은 하여 어떻습니까? 하여는 정황을 물어보는 겁니다. 평가죠. 상황이 어때요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반대는 뭐라고 그랬죠? 여하는 도구, 방법을 물어보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말 번역은 어떻습니까? 어떤가요?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법적인 측면을 좀 강조하고 싶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어떻게 하다라는 말을 더 집어넣으면 여하의 번역으로는 괜찮습니다. 물론 이것도 100%는 아니라고 먼저 말씀드려요. 오늘의 일은 상황이 어떤가요? 장량이 말하기를 심급, 아주 급해. 금자, 오늘 항장 발검무, 기상제 폐공야. 오늘 항장이 검을 뽑아들고 춤을 추었는데 기의 그 뜻은 늘 폐공에 있었어. 폐공에 바로 이제 그 검 끝이 향하고 있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쾌활, 번쾌가 말하기를 차박이 이것 급박하군요. 이런 얘기입니다. 박이라고 하는 것은 다급하다. 박자는 막 바싹바싹 붙는 게 박이거든요. 근데 박진감 있다 할 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싹바싹 붙는 게 박자입니다. 육박하다, 압박하다, 핍박하다. 다 박이 들어가면 다 그런 뉘앙스를 했습니다. 이거 아주 상황이 급하군요. 이러니까 신청입 여지 동명. 신은 청컨대 입 들어가서 여지 그분들과 더불어 패군과 더불어서 동명 술목입니다. 목숨을 함께 하겠습니다. 운명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운명을 갖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쾌, 즉 대검, 옹순, 입, 군문 번쾌는 곧 대검, 칼을 차고 옹순, 방패를 옹자는 끼다란 뜻입니다. 끼고 입, 군문으로 들어갔다. 됐습니다. 교국지 위사, 욕지 불례가 아니라 불납입니다. 이때는 교극은 이제 창을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교차한 거죠. 창을 교차하면서 지키고 있던 군사들이 욕하고자 하였다, 원했다, 막고 불납, 납자입니다. 이거는 요 글자고 같아요. 드릴 납자입니다. 드릴 납자.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러자 번쾌 측 기순이 당 위사 부지. 번쾌가 측 기순 그 방패를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비끼면서 자기의 방패를 뜨고 있었는데 방패를 옆으로 비키면서 당이라는 것은 칠당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당구장 할 때 당구 이걸 치는 거죠. 칠당자입니다. 치자 위사 호위하던 군사가 부지 엎어질 부자입니다. 복이 아니고요. 부자예요. 땅에 엎어져 버렸다. 쾌수입. 사실 이건 거의 절체절명의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앞뒤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냥 돌진하는 거죠. 번쾌의 장점은 바로 그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치고 들어갔던 거죠. 그만큼 사실은 되게 지금 다급한 겁니다. 장량은 심급이라고 했는데 이 번쾌는 박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붙여가지고 급박하다라는 말을 쓰기는 해요. 할 수 있습니다. 약간 뉘앙스처럼는 급한 것도 급한 건데 박이라고 하는 게 뭔가 바싹바싹 옥죄어 오는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쾌수입 번쾌가 드디어 입 들어가서는 피유 서향립이라. 장막 유자인데 피자는 해칠 피자예요. 장막을 열고 서향립 서쪽을 바라보면서 섰다랬습니다. 서쪽을 바라보며 섰다. 서쪽을 바라보며 섰던 사람이 누가 있었죠? 장량이었죠. 그러니까 번쾌도 바로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서 진목시 항왕 바로 앞에 보는 거죠. 항왕이 바로 동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부릅들 진짜입니다. 눈을 부릅뜨는 겁니다. 화를 내듯이 부릅지고 항왕을 노려보았다. 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게 시예요. 요 시자하고 우리가 볼견자하고 구분할 때 요 사이에는 마음이 있으면 시고 없으면 견입니다.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거는 시고 그냥 눈을 뜨고 있는데 내 눈 안에 들어오는 어떤 그 사물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견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항을 갖다가 뚫어지라고 노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발 상지. 머리 털럭은 위로 꼿꼿하게. 지자는 가리킬 지자니까는 보통 이제 깜짝 놀라거나 분노했을 경우에 머리털이 곤두선다 그러잖아요. 경험해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머리카락이 위로 이렇게 솟구쳐 있고 목자 진열이라. 자는 눈자위 자자예요. 눈자위입니다. 눈자 이게 목자입니다. 눈자위는 모두 찢어졌다. 눈을 막 째려보니까요. 눈을 크게 뜨고 옆에 째려보니까 이렇게 눈이 찢어질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 시선을 지금 이제 항우가 느끼는 겁니다. 바로 앞에 있잖아요. 항왕 앙검이 기활. 항왕이 검을 딱딱 두드리면서 위협적이죠. 검을 두드리면서 기활. 기라는 것은 장괴입니다. 장괴는 이거는 무릎을 갖다가 이제 꿇는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일단 항우가 지금 이제 상대에 대해서 뭔가 기가 죽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일정하게 좀 이제 나름대로의 무사로서의 예를 표하는 건데요. 일단 뭐 무릎을 이렇게 약간 구부리면서 이제 이 상대에 대해서 이제 주시를 하는 겁니다. 객 하위자오. 그래 객 자네는 얘기죠. 손님은 하위죠. 무엇하는 놈이고 이러냐. 무엇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입니다. 장량이 옆에 있다 말합니다. 태공지 참승 번쾌자이라. 참승은 보통 이제 지금 현대로 얘기하면은 자동차가 있고 운전수가 있고 운전수 옆에 보조를 하는 그 사람이 참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가용 자동차 얘기하면은 보통 상석이 그 운전석 뒤편이잖아요. 뒤편에 있는 자리인데 앞쪽에 있는 사람인 바로 일종의 이 비서 역할하거나 또 호위무사이고 운전하는 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 참승이라는 자리도 바로 이제 이 패공이 있고 패공이 옆에서 운전도 하겠지만 옆에서 호위하는 사람인 거죠. 번쾌라는 사람입니다. 패공의 참승인 번쾌라는 사람입니다. 항왕이 말하기를 장사로다.
사지 치주라. 혹해해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놈이구나. 이제 사지 그에게. 지자는 이제 이 번쾌겠죠. 그에게 치주 술잔을 줘라. 치는 술잔 치자고요. 주니까는 거기에 담아 술을 주는 거죠. 그리고선 여두 치주라 그랬습니다. 이 두는 말두자인데요. 말두자인데 이것도 사실은 한 마리나 술이 한 마리 들어가는 술잔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좀 너무 많아요, 사실요. 그죠? 그래서 다른 데서는 두자가 좀 이렇게 연문이다, 잘못 들어간 글자라고 하는데 있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두집을 한 마리 들어가는 이 한 말을 집어넣은 술 한 말을 담은 술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는 줄여자입니다. 주다. 영어의 기부. 쾌배사 번쾌가 절을 하면서 사를 하고는 기립이 음지라 일어서서 그것을 먹었다. 대단히 멋있네요. 벌컥벌컥 술을 마십니다. 항왕이 말하기를 사지체견 그에게 돼지 채자입니다. 견은 원래 어깨 견자인데 돼지 어깨가 있는 건 아니고요. 돼지의 넓적다리, 어깨뼈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어깨뼈가 있는 것처럼 이 돼지의 어떤 넓적다리 살, 코기를 두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채자가 나오니까 보니까 인체라고 하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지금 이게 인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제 우리 유방이 사랑했던 여치 말고 다른 여인이죠. 다른 여인인데 여치의 이제 이 시기를 받아서 그 뭐 앞도 눈도 못 보게 만들고 코도 못 보게 만들고 손하고 발도 다 잘린 채 이제 이 그 측간에 이제 버려지고 이제 사실 숨만 쉬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래놓고 이제 부르면서 인체라고 불렀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 돼지라고 부르는데 보통 이제 그 돼지가 이제 인변을 먹고 인분이죠. 인분을 먹고 이렇게 키워지는 걸 염두에 두고 측간에 이제 버려져 있는 이 여인은 이제 사람이 아닌데 돼지 같은 처지에 놓였다 해서 인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여기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항우 본계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어디 보면 좀 나올까요? 대단히 사실 좀 이게 끔찍한 얘기긴 해요. 그러니까는 채는 어쨌든 돼지 채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돼지 넓적다리를 줘라 하니까 그러자 곧즉자입니다. 여일생 체견이라. 생은 날 것이란 거거든요. 하나의 돼지 넓적다리를 주었다. 근데 이제 역사가들이 이제 얘기할 때 이게 돼지 넓적다리는 날 걸로 먹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 조금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게 조금 뭔가 오류인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돼지 넓적다리는 생식을 하지 않은데요. 생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번쾌, 복기수러지, 가체견상, 발검, 절이, 담지. 번쾌는 기순, 방패죠. 방패를 땅에다가 뒤집어 놓고는 방패를 다 뒤집어 놓고는 이죠. 그래놓고 가체견상 이거는 그러니까 넓적다리를 위에다 올려놓은 거죠. 이렇게요. 그죠? 넓적다리를 더해서 올려놓고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가상으로 이렇게 이어져 될 텐데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검을 뽑아서 절은 자를 절자예요. 이거는 의미 두 개가 있죠. 절이 있고 체가 있습니다. 체는 모두란 뜻이고요. 이거는 절 없다 또는 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좀 어디 여행 가가지고 조금 한적한 곳에 있는 허름한 이제 술집 가시면은 뭐 안주 일절, 안주 일체 두 가지를 다 보실 수 있는데 체가 맞다고 보통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똑같은 한자라서 그런데 없다고 이제 보통 읽으셨던 거죠. 근데 잊어버리지 않으시겠죠. 이제 그러면 검을 뽑아서 점여가지고 먹을 담자입니다. 담이라는 글자도 이게 먹는 것도 있고요. 자기가 먹을 때도 쓰기도 하고
남을 먹일 때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남을 먹이는 거 아니고 자기가 우격우격하면서 또 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대단히 이렇게 좀 이 번쾌의 모습도 도발적입니다. 그죠? 자, 이제 그 번쾌가 등장을 해서 항우의 시선이 지금 이제 그 유방으로부터 번쾌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항장과 항백이 건물을 가지고 서로 한 사람은 죽이려고 하고 또 한 사람은 막으려고 하는 그런 긴장감이 번쾌가 들어가면서 갑자기 확 변해버린 거죠. 분위기를 확 반전시켜버린, 뭔가 어떤 전환시켜버린, 반전이 아니라 전환시켜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항왕이 말하기를 장사 능 부모, 장사야 능 할 수 있느냐, 부음 다시 마실 수 있느냐, 너 한 잔 지금 말수를 들이켰는데 또 먹을 수 있니? 이런 얘기죠. 번쾌가 말하기를 신사 차 불피 치주 안족사 그랬습니다. 저는 신은 죽어도 이게 또 차차입니다. 죽더라도 또한 불피 상황을 피하지 않습니다. 사실 죽음도 피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죽더라도 그랬는데 죽음도 피하지 않는데 저 술잔쯤에 내가 피하겠네 이런 얘기죠. 4차 불피인데 치주 안족살이요. 치주를 어찌 족사 사양할 만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죽더라도가 아니라 죽음도 내가 불사하는 사람인데 저 술동이 준다 하더는 내가 또 어찌 이것을 피하겠는가. 다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번쾌가 준비했던 멘트를 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은 이미 장량이 번쾌에게 번쾌의 입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번쾌 같은 참승 정도의 어떤 이 신분을 가진 사람이 내뱉을 말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항우의 어떤 이 홍문연을 장량이 준비를 어떻든 여기저기 많이 해놓은 것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부진왕유 호랑지심 살인여 불른거 형인여 공불승 천하계 반지 저 진나라 왕은 호랑이와 범이나 여우의 마음을 갖고 있어서 혹은 붙어서 호랑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렇죠? 호랑이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또는 한 글자씩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랑이나 아니면 숙량이죠. 숙량이 일입니다. 숙량의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어서 살인여 부른 거. 사람을 죽이기인데 흡사 이루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고 거자는 열거하다 뜻입니다. 수를 헤아리는 겁니다. 수를 헤아리냐. 형인 사람에게 형벌을 주는데 흡사 공불승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할 정도였다. 왜? 중형이어서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무거운 형벌을 주니까 그 형벌을 감당해낼 수 없는 형벌을 준다는 얘기죠. 우리가 누군가를 죄를 줄 때 그 사람 우리가 포지티브가 있고 네거티브가 있잖아요. 진짜 저 사람을 나쁘게 만들고 쓰지 않고 이제 사회에서 절연시키기 위해서 아주 이 네거티브한 그런 형벌을 내린 경우가 있고요. 포지티브의 경우에는 이 형벌을 줌으로써 다시 이 사회에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주는 어떤 그 포지티브형 형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초범의 경우에 이 판사들도 약간 사정을 봐주는 이유는 그래 처음 실수일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그 실수 때문에 사회에서 완전히 단절시켜버리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 이런 거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포지티브성 형벌이죠. 근데 여기는
그 두려움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형벌을 주는 것은 이것은 포지티브가 아니라 네거티브죠. 그래서 천하계 반지라 천하 사람들이 모두 그것에 반을 일으켰습니다. 회왕, 제장, 야관 이게 중요해요. 회왕, 초나라 회왕이죠. 제장, 여러 장수들과 약속하여 말하기를 선파진 입 함양자 왕지 먼저 진나라를 깨뜨리고 함양에 입성하는 자가 거기에서 왕노로 탈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회왕이 이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유방이 요즘 속된 말로 하면 선빵을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항우와의 어떤 이 관계에서 경쟁에서 선빵을 친 거고요. 이것은 두고두고 이제 항우를 옥죄는 황후에게 어떤 아킬레스건으로 작동을 합니다. 한결 사실은 이제 유방은 좀 여유로워집니다. 이 부분을 참 해결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항우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 운명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이 사람이 운명인지 아닌지 뭐 알 수는 없지만은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것도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던 사실이거든요. 제가 어떻게 이런 항우봉기를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강의할 기회를 꿈꿨겠어요. 저는 항우봉기를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배웠습니다. 수업 시간에. 지금은 이제 그 교수직을 그만두신 분인데 그 당시에는 대단히 똑똑했던 선배 수업이었어요. 그분 그때는 교수님은 아니었고 제 대학교 2학년 때니까요. 그 선배인데 정말 아는 것도 많은 선배였거든요. 이 사람이 한 학기 동안 가르쳤던 게 항우봉기예요. 항우봉기. 그 뒤로 이제 항우봉기를 좀 그래도 지도하시는 분들은 저보다는 제 생각입니다만 훨씬 더 학덕이 있으신 분들인데 제가 그 글을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읽어내고 있다라는 게 꿈만 같을 때가 좀 있습니다. 어떤 항우봉기를 만나 처음부터 찬찬히 읽어가면서 강의하게 된 것은 대단히 좀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건 나중에 한번 이제 먼 훗날 돌아보시면 항우봉기를 원문으로 읽었다. 이거 쉬운 일 아니다 생각하실 거면 됩니다. 한국에서 항우봉기를 원문을 읽는 사람이 몇 안 돼요. 정말로요. 몇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운명 같은. 그래서 요즘 수많은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인물들 가운데 한번 각자 가지고 계신 인간상 또 각자 살아오신 삶의 어떤 여정하고 맞춰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항우봉기 보면서 왜 패공이 유방이 이기고 항우는 역사에서 이렇게 쓰러져 갈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혹시 거기까지 진도가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역사가들도 늘 그걸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더 인간적인 게 항우인데 왜 어떻게 보면 야비할 정도의 어떤 얄미운 게 패공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역사의 승자가 됐을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지금도 이제 중국의 젊은 친구들에게 물어보면은 90%는 항우를 좋아한다고 해요. 그리고 항우를 제재로 한 영화는 참 많고 유방을 제재로 한 영화는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항우에 대한 사랑은 사실 좀 아주 그냥 남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 노래 가운데 혹시 가수 이름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려분이라는 여자분인데요. 이려분인데 한국의 이미자 같은 분이에요. 이려분 이미자하고는 좀 다른데 약간 우리나라 여자 가수들 가운데서 약간 그 남성 목소리를 내시는 문주란 같은 분이시던가요? 좀 약간 굵직한
갸냘픈 목소리가 아니고요. 굵직한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세요. 이미자 선생님은 좀 아닌 것 같네요. 그러니까 문주란 선생님 같은 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분의 목소리로 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애강산 경애 미인 갱이죠. 그러니까 아이장샹 껑 알메이런이라고 강산을 사랑하고 또 이 미인을 사랑했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 유튜브 같은 데 이제 보시면은 나올 거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항우를 노래한 거예요. 한쪽은 천하를 사랑하고 한쪽은 미인을 사랑. 미인은 우미인이겠죠. 사실 이거는 항우를 소재로 한 드라마 곡은 아니고요. 유명한 그 중국 무협 드라마의 이 OST예요. 근데 이제 요를 잘 보다 보면 항우의 이미지가 좀 음악에서 들려옵니다. 딴 데 쓰지 않겠습니다. 자, 금, 패공, 선, 파진, 입, 함양, 호모, 불감, 유속은, 봉쇄, 궁실, 환, 군, 패상, 이대, 대왕래. 이거는 계속해서 그 나름대로의 이 유방이 가지고 있는 명분인 것 같아요. 계속 이걸 반복을 하죠. 지금 패공께서는 먼저 진나라를 깨뜨리고 함양에 들어가서 여기는 지난번에 제가 호자 이렇게 하고 갔다 왔었죠. 요거자하고 터럭 호자입니다. 한 터럭도 불감유소분 가까이 하는 바 감히 가까이 하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봉쇄 궁실들을 다 막아 폐쇄하고는 돌아와서 패상 땅에 주둔하고서는 그것으로서 써있잖아 앞을 봤습니다. 그로써 대왕이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유방이 자기를 합리화하게 만들어내는 그 논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하여 견장수관자 장수를 보내어 함곡관을 지키도록 한 것은 지금 항우에게 빌미 잡힌 게 바로 이거잖아요. 못 들어오게 막은 거는 누군가를 지키도록 한 것은 넌 나를 막으려고 한 거였다라는 거죠. 그걸 자꾸 다른 이제 명분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대비한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도적들이 드나들거나 비상한 상태죠. 전쟁이라든가 뭔가 비상 상태를 항상되지 않은 어떤 비상 상태를 대비해서입니다. 사실 이 발언은 번쾌 같은 인간이 할 그 정도의 정돈된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연습을 많이 시킨 거고 번쾌의 입을 통해서 지금 유방의 그 변명을 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고이 공고 여차 미유 봉후지상 이청 세설 욕주 유공진 차 망진지 소기 절 위대왕 불치야 아주 과감합니다. 노고 힘쓰고 고되면서 공이 드높기가 여차 이와 같은데 미유 아직 뭐뭐한 적이 없다. 봉후의 상 봉으로 봉해지는 상을 가진 적이 없이 또는 봉으로 상을 내리는 일이 없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봉우를 상으로 내리는 일이 없이 뒤치다 볼 수 있습니다. 봉우를 상을 주는 일도 없이 역접입니다. 전환 청세설 짜잘한 이야기들 앞에 방금 우리가 소인 있었죠. 작은 소인의 말을 듣고서 나를 이렇게 윽박지르는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그겁니다. 자잘한 이야기들입니다. 저 소인의 말, 아까 앞서 소인제언이 있었어요. 조무상 얘기죠. 그러니까 소인의 이야기를 청자는 뭐예요? 그냥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귀담아 듣는 거. 귀담아 듣고서는 유공지인 공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주벌하고자 하시니 이거는 망진지 속입니다. 저 망한 진나라입니다. 저 망한 진나라의 속편입니다는 얘기죠. 즉 망한 진나라를 뒤따르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망할 거란 얘기입니다. 대단히 센 얘기를 한 거죠. 저기 겸양하는 말입니다. 들어가는 말이에요. 제가 이런 소위 대왕을 위해서 불치 나는 이와 같은 행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취하지 않습니다. 항왕의 기분이 나빴습니다. 항왕 미유이응 항왕은 아직 그거에 대해서 응대하지 않고 있다가
그래서 구도를 띱니다. 한참 있다가 왈 말하기를 좌 앉아라. 딱 한마디 합니다. 번쾌 종양좌. 번쾌가 종양. 이것은 그 장량이죠. 장량입니다. 장량의 뒤로, 장량을 따라서요. 장량의 뒤로 앉았다. 좌수유. 앉아있다가 앉기를 한참 좀 있다가 잠깐 있다가 수유는 잠깐이라는 뜻인데요. 이 좌를 제가 앉아서 잠깐 있다가 말을 했는데 그렇게 보기보단 사실은 곧이어라는 뜻으로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좌라는 말은 앉다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잠시 앉아 있다가. 근데 이거 사실은 이 좌자는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는 좌자거든요. 좌자가 없어도 뜻이 되잖아요. 잘 보세요. 번쾌가 장량을 따라서 앉았다. 잠시 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좌라는 것은 앞과 이어지는 어떤 상황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좌가 들어가는 거고요. 안절좌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주의하십시오. 앉다란 뜻이 아니라 곧 그 앞과 뒤를 이어주는 말이에요. 이어주는 말입니다. 우리 시간에 특정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이렇게 시간의 경과를 얘기할 때는 거자를 썼었잖아요. 거자, 지낼 거자, 그죠? 이게 시간을 썼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수예요. 잠시 동안 지금 정적이 흐르고 있는 중입니다. 싸할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지금 싸할 겁니다. 아마 1분 지나가는 것도 수십 시간 지나가는 것처럼 항왕 딱 한마디 했잖아요. 앉아 딱 한마디 했단 말이죠. 패공기 여측. 패공이 슬그머니 일어나서 여측. 여자 갈지자입니다. 측간으로 가면서 화장실을 가는 거죠. 측간으로 가면서 인 그로 말미암아 번쾌를 불러서 나왔다. 자기가 지금 이제 측간을 가면서 번쾌 보고 나를 좀 호위해 주겠는가라고 하면서 불러낸 거죠. 이제 홍문의 잔치가 거의 끝나고 다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한 5분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